안녕하세요. 철판은 자동차의 구조물로도 쓰이고요. 그리고 전자제품, 텔레비전이나 뭐 컴퓨터 이런 것들 잡아주는 강한 구조물로 많이 쓰이는데요. 이런 것들을 생산할 때는 프레스 금형이라는 이제 가위, 형상을 가진 가위로 쾅 눌러서 철판을 잘라서 만듭니다. 그러면은 대량으로 만드는 것만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CAD로 2D로 딱 그린 거를 뭐 한두 개 자를 때 철판으로 자르거나 뭐 나무든 플라스틱이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위를 CNC로 컨트롤해요? 칼이나? 이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검은 종이를 돋보기로 햇볕을 모아서 태워본 적이 있나요? 네, 레이저라는 고출력의 빛을 우리가 렌즈로 모아서 금속의 한 점에 딱 포커싱을 가하면 이 금속이 녹으면서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이저 빛의 위치를 우리가 CNC로 컨트롤하면 어떤 재료든 2차원으로 절단할 수가 있는 건데요. 레이저 커팅, 레이저 절단, 레이저 가공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레이저 커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레이저 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절단용으로 쓰이는 하이파워 레이저는 CO2 레이저, 그리고 야그 레이저, 그리고 파이버 레이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물리학에서 빛은 포톤이라고 합니다. 즉 빛도 입자다, 빛은 뭐 파동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빛의 에너지는 하뉴 플랑크 상수 곱하기 주파수로 계산이 되고요. 그 에너지가 물체에 딱 들어가면은 우리가 최외곽전자, 안정 상태에 있는 최외곽 전자가 들뜬 상태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딱 흡수합니다. 빛 에너지를. 근데 이 들뜬 상태에서 바로 기저 상태로 다시 금방 내려가게 되거든요. 내려가면서 에너지를 다시 빛으로 방출하게 되는데요. 이 빛의 파장은 물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은 파장이 0.4라서 보라색이고 어떤 물질은 파장이 0.7이라서 빨간색이고 어떤 물질은 파장이 10이라서 적외선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레이저는 주로 파장이 이쪽 적외선 근처에 있는 빛인데요. 파장이 하나인 빛입니다. 이게 내려올 때는 딱 파장이 하나, 물질에 따라서 파장이 하나로 고정이 되거든요. 파장이 하나면 뭐가 좋죠? 거리를 측정하는 데 좋아요. 왜냐면은 그 파장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요즘에 가장 정밀한 거리 측정기가 되고요. 그게 세계 거리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반도체로도 레이저 빛을 만들고 있어서 레이저 포인터, 그리고 우리가 슈퍼에 가면은 물건이 딱 도착하면은 컨베이어가 멈추잖아요. 그게 레이저 빛이 제품이 딱 막으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화 라인에 그런 것들을 쓰고 있어요. 출력이 조금만 더 큰 레이저는 우리가 의료용으로도 쓰죠. 이렇게 얼굴에 점 빼는데 쓰이는데요. 출력을 많이 높이면 이제 만화에서 보던 레이저 무기가 되는 거죠. 레이저 무기로 철판을 금속판이나 나무판, 뭐 세라믹, 유리 다 자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저가 뭐냐? 레이저는 요 복잡한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 스티뮬레이션, 에미션, 레디에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 레이저라고 하면은 통하죠. 산업계에 쓰이는 레이저는 주로 CO2, 가스 레이저, 야그 레이저, 파이버 레이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레이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고요? 레이저는 우선은 처음에 빛을 만들어야 되겠죠. 플래시 램프로 우선 빛을 만든 다음에 요 안에 레이저 발진 물질 안에 빛을 넣어줍니다. 그게 CO2이기도 하고 야그이기도 하고 또 파이버면은 또 다른 물질인데요. 그러면 이 녀석이 전자가
그라운드 상태에서 듣던 상태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그라운드 상태로 내려오면서 빛을 쫙 내보내죠. 그때 파장이 딱 하나죠. 이 파장이 물질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자, 반사 거울을 이용해서 레이저가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반투명 거울이라서 레이저 파워가 충분히 증폭이 되면 이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레이저입니다. 그 레이저를 돋보기를 이용해서 한 점에 모으면, 자, 한 번만 모으기도 좋아요. 왜냐면 파장이 하나면 굴점각이 뭐죠? 일정하죠. 파장이 여러 개면 굴점각이 다른데, 이렇게 파장이 하나면 굴점각이 하나라서 한 포인트에 모이기가 되게 좋거든요. 한 포인트에 딱 모아서 그러면은 단위 면적당 에너지가 엄청 커지죠. 그래서 요 좁은 부분이 녹아서 금속이 절단이 되는 겁니다. 그때 공기를, 고압 공기를 확 불어서 용융된 금속을 제거해 버리죠. 그러면 레이저 절단, CO2 기체 레이저, 야그 레이저, 파이버 레이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2 레이저가 제일 먼저 세 가지 중에는 먼저 나왔는데요. 이건 CO2 기체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튜브 안에 기체를 넣는 거죠. 주로 자, 뭐 예를 들어서 CO2 20%, 질소 20%, 나머지 60% 헬륨으로 채운다. 그리고 그 외에 기체 하나 더 집어넣는다. 이렇게 하고서 플래시 램프에서 요 기체 튜브 안에 빛을 가해주면 파장이 하나인 빛이 나오는데, 이 파장이 10.6 마이크로미터 자외선입니다. 그 빨간색 바깥에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자외선, 자, 햇볕으로 종이를 태우려면 검은색 종이는 잘 타고 흰색 종이는 잘 안 타죠. 그래서 주로 우리 탄화수소 계열, 즉 플라스틱, 그리고 뭐 옷감, 그리고 나무, 이런 것들이 CO2 레이저로 아주 잘 잘립니다. 아래 보이는 게 나무판을 CO2 레이저로 자르는 건데요. 경상대학교 부속공장에 있는 CO2 레이저입니다. 학생들이 2D로 에어포일을 디자인했고, 요거를 따라서 CNC가 2차원으로 레이저 헤드를 제어하면서 자르고 있습니다. 레이저 광원이 여기 있으면 이 레이저 광원을 우선은 거울로 한번 바꾸고요. 또 거울로 바꾸고, 거울로 한번 바꾸고, 그리고 거울로 한번 바꿔서 아래로 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경상대학교에서 CO2 레이저로 나무를 자릅니다. 잘 잘리죠? 이때 뭐 연기 많이 나기 때문에 후드로 이렇게 다 빨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를 확 불어주면서 이제 결삭된 칩을 아래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속은 어떨까요? 금속은 금속은 우선은 가시광선에는 반짝반짝하면서 반사가 돼버리죠. 근데 이 CO2 레이저의 파장을 금속이 반사시킵니다. 그래서 반짝반짝한 금속은 잘 안 잘리고요. 하지만 금속 표면을 코팅을 해서 우리가 반사도를 줄여버리면 잘 잘립니다. 그래서 약간 투명하지 않은 금속은 CO2 레이저로 잘 잘립니다. CO2 레이저의 파워를 충분히 높이면 금속을 자를 수가 있는데요. 한국에 있는 레이저 절단기 회사 HK 글로벌이라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CO2 레이저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비디오를 보면 CO2 레이저 비디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산업계에서는 금속을 절단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금속을 절단하고 있는데요. 스테인레스 스틸로 보입니다. 자, 표면에 크롬 산화막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레이저로 쫙 잘 잘리고 있죠. CO2 레이저로
스테인리스 판을 잘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판 두께가 얇으면 잘 잘리고 좀 두꺼워질수록 잘 잘리겠죠. 이렇게 해서 CO2 레이저를 봤는데요. 가스 레이저였는데, 자, 그럼 금속을 잘 흡수하는 레이저는 뭘까요? 야그 레이저라는 레이저가 있습니다. 야그라는 재료는 솔리드인데요. 이티륨, 알루미늄, 그라넷의 첫자를 따서 야그라고 합니다. 여기에 네오디움을 확산을 시킨 녀석인데요. 이 야그 레이저에 플래시 램프로 빛을 줄 수도 있는데 플래시 램프 수명이 짧고 그리고 효율이 낮아서 지금은 레이저 다이오드를 쓰고 있습니다. 레이저 다이오드로 빛을 ND 야그 크리스털에 넣어주면 여기에서 웨이브랭스 1.064 마이크로미터의 빛이 나옵니다. 거의 빨간 가시광선에 가까운 근적에서 온 빛인데요. 근데 이게 CO2 레이저 10.6의 10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래서 파장이 짧기 때문에 제품의 크기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2 레이저에 비해서 발진기가 작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금속이 이 빛을 흡수해 버린다는 거죠. 금속 입장에서는 이 빛, 검은 종이, 가시광선계의 검은 종이와 비슷한 거예요. 즉, 이 웨이브랭스를 금속이 잘 흡수합니다. 그래서 금속을 절단하는데 아주 적합합니다. 유리도 절단 가능합니다. 이 파장이 유리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유리도 절단할 수 있고 세라믹도 절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그 레이저를 봤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레이저 소스는 파이버 레이저입니다. 광섬유라는 녀석이 있죠. 빛을 한번 집어넣으면 전반사에 의해서 멀리 전달되는,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광송신의 광섬유를 쓰고 있죠. 광섬유를 우리가 세 겹으로 한다면 가장 가운데는 밀도가 가장 높은 재료, 중간에는 그 다음 밀도 높은 재료, 그 다음에 맨 가에는 밀도가 낮은 재료로 하면 밀도가 낮은 쪽에서 밀도가 높은 쪽으로는 빛이 들어가요. 그래서 라이트 소스를 이쪽에서 딱 넣으면 우선은 빛이 이렇게 전반사 되는데 밀도가 낮은 쪽에서 밀도가 높은 가운데 쪽으로 빛이 들어가고 거꾸로 밀도가 높은 가운데에서 밀도가 낮은 바깥으로는 빛이 못 나갑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역시 반사 거울, 반사체가 있어서 빛이 계속 반사되면서 증폭되고요. 그리고 요게 요 물질이 만들어내는 파장이 1.03에서 1.1 마이크로미터, 근적에서는 아까 야그 레이저하고 비슷한 파장이죠. 이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역시 금속의 흡수가 잘 되죠. 그래서 금속을 자르는데 적합합니다. 이 파이버 레이저는 우리가 파워를 충분히 높여서 인더스트리에 금속을 절단하는 데도 적합한 레이저이기 때문에 HK 글로벌에서도 파이버 레이저가 맨 앞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HK 글로벌의 파이버 레이저 한번 볼까요? 두께가 얇은 금속을 절단할 때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처음에 내려가서 도수 낮추고, 그리고 우리가 설계한 2D 라인을 따라서 쭉 움직이면서 가공하고 있습니다. 자, 두께가 두꺼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두껍죠? 두께가 두꺼우면은 속도가 느리죠. 느리게 레이저 절단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왼쪽에 가공된 섹션을 보고 있는데 표면은 조금 약간 거칩니다. 열 영양부도 있고요. 다른 것에 비해서는 열 영양부가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열 영양을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레이저 절단의 세 가지 소스를 봤습니다.
기체 레이저인 CO2 레이저, 그리고 고체 레이저인 야그 레이저, 그리고 우리가 파이버 레이저를 봤는데요. 마지막에 소개한 이 파이버 레이저의 경우에는 이 레이저 어차피 파이버에서 나온 레이저이기 때문에 이 파이버를 그냥 그렇게 쭉 연결하면 됩니다. 파이버를 쭉 연결하면 빛이 레이저가 전반사되면서 헤드까지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레이저가 절단에만 쓰이느냐? 열원이기 때문에 용접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즉 레이저로 가열을 하고 바깥에서 금속을 공급해 주는 거죠. 필러메터를 그렇게 해주면은 계속 용접이 가능하죠. 그래서 용접에도 쓰일 수가 있고요. 또 열원이기 때문에 금속의 특정 포인트의 온도를 높이는 데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열 처리는 모든 부분의 온도를 높였다 내리는데요. 레이저를 이용하면 특정 포인트만 원하는 온도로 높였다 내릴 수 있으니까 아주 부분적인 열 처리를 하는 데도 쓰일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레이저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산업계에서 우리가 2차원 절단에 쓰이는 레이저 절단 방법, 레이저 소스 3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레이저 절단이 아주 보편화돼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